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촌놈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월 15만원으로 숙식을 해결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서울에서 편안하게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지자체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인데요. 특정 학교에만 있는 학교 기숙사 아니고요. 한 달에 15만원이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와 잠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에어컨, 히터, 독서실, 헬스장 등도 당연히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당시에 저는 서울 강북구 수유에 위치한 경기도 장학관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지자체 기숙사의 특징과 몇 가지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언급한 지자체 기숙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자체 기숙사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기숙사인데요. 흔히 땡땡 학사, 땡땡 장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그 예시로 경기도 장학관, 강원학사, 충북학사 등이 있고요. 2022년 8월 기준으로 서울에는 약 40여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한 지자체 기숙사의 운영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 제주도, 전라도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고, 두 번째는 평택시, 구미시, 강화군처럼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보안이 뛰어난 편인데요. 기숙사마다 24시간 상주하는 사감 선생님도 있고, 출입 카드와 지문인식 등을 통해 입사생의 입출입을 관리하기에 외부인의 출입이 엄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린 자녀를 혼자 타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죠. 지금부터는 지자체 기숙사의 입사 자격과 선발 시기, 선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사 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님이 해당 지자체에 1, 2년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경기도 장학관이나 평택시 장학관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강원학사나 충북학사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지자체 기숙사는 매년 12월에서 2월 사이에 모집 공고를 올려 입사생을 모집하는데요. 헌데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모집 시기가 돼도 각 지자체들이 별다른 홍보를 잘 안 하거든요. 단지 도청, 시청, 군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기사를 잠깐 올릴 뿐이죠.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인데 이미 정보력이 뛰어난 지원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입사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가 어느 시기에 입사생을 선발하는지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만 해요. 어쨌든 그렇게 지원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세워둔 기준, 학업 성적, 소득 수준, 거리, 수상 경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러한 선발 과정을 통해 한 해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입사생을 선발한 뒤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정규 입사를 해요. 지금부터는 지자체 기숙사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은 너무나도 저렴하다는 건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서울 대학가 주변의 원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고작 5평 남짓한 숨막히는 작은 원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죠. 물론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도 당연히 별도로 내야 되고요. 하물며 순댓국밥도 8,000원이 넘는 시대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따뜻한 숙소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단돈 15만원에 누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장점은 입사 기간이 길다는 건데요. 지자체 기숙사 역시 학교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입사생을 선발하면 통상적으로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헌데 그 중에 몇몇 지자체들은 졸업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줘요. 즉 여러분이 한번 입사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할 때까지 단돈 15만원으로 집 걱정, 밥 걱정 없이 편안하게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중간에 군대를 간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생활했던 경기도 장학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매 학기마다 기숙사, 자취방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 타학교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단 지자체 기숙사는 특정 학교의 학생들만 모인 학교 기숙사와는 달리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와 함께 살았던 룸메형은 국민대생이었고 옆방엔 고려대생, 중앙대생, 시립대생 등등이 있었죠. 이 외에도 자율회라고 불리는 학생회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요. 미팅의 다른 버전인 칭팅 같은 친목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 기숙사에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학교 학우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이건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부터는 지자체 기숙사의 단점? 아니, 아쉬움을 세 가지로 나뉘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서울에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제가 서울에 약 40여 개의 지자체 기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데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분명히 학창시절을 한 지역에서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40여 개의 지자체 기숙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두세 개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타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사 자격인 해당 지자체의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점은 학교와의 거리가 멀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점의 연장선으로 서울에 몇 개 없다 보니 여러분의 학교가 지자체 기숙사와 거리가 상당하다면 돈은 아낄 수 있을지언정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해야만 하죠.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경기도 장학과에 살았지만 전역한 뒤부터는 그냥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에서 자취를 했어요. 뒤늦게야 하루에 왕복 2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헌데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단점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경기도 장학관 주변에는 덕성여대, 국민대, 고려대 등이 위치해 있는데 당시에 주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형 누나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아마 저도 지하철 기숙사가 학교 주변에 있었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 단점은 형 동생 문화가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지하철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와 달리 비교적 친목 활동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형 동생들끼리 축구나 회식을 하기도 하고요. 헌데 그런 자리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단체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불편해서 한두 달 잠깐 있다가 퇴사한 친구들을 종종 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1학번 꼰대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외부 장학금 영상을 올린 뒤 기업 장학금 정리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게 예상치도 못한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서울에 있는 모든 지자체 기숙사의 정보를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한국장학재단, 수협, 농협 등과 같은 외부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제가 자료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안녕.